초보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난 8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던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탁 판매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고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해도 수익이 난다고 말해요.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막상 시작해보면 문제는 계속 터지고 매출은 없는데 시간과 돈만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작은 해도 오래 못 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초보 셀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위탁 판매의 현실과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위탁 판매는 시작은 참 쉽습니다. 재고도 필요 없고 사무실도 필요 없고 자본금도 거의 안 들어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여행지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나 시작하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도매처에서 제공해주는 상품 그대로 등록하는 겁니다. 상품명 그대로, 썸네일 그대로, 상세 페이지도 그대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똑같은 상품을 수십, 수백 명이 같이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최저가 경쟁에 빠집니다. 둘째, 더 무서운 건 지식재산권 리스크입니다. 저도 실제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단어를 썼다가 내용 증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경찰 조사까지 얘기가 나오니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내고 마무리했지만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단순히 매출이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민형사상 문제까지로 번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도매처 상품을 그대로 올리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위탁 판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8년 동안 수많은 대표님들을 보고 느낀 건 사입이든 브랜드든 결국 시작은 위탁 판매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위탁 판매는 리스크가 적습니다. 자본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경험을 쌓기에 딱 좋습니다. 여러분이 위탁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상위 노출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고객 CS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상 구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모든 걸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해도 무조건 위탁부터 시작할 겁니다. 위탁은 반짝 유행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은 한 분야입니다. 문제는 방향을 잘못 잡는 데 있습니다. 많은 초보 셀러분들이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포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위탁은 쉽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위탁 판매도 결국 사업입니다. 시장 흐름을 읽고 데이터를 보고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개선해야 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도매 상품을 그대로 올려요. 경쟁자가 수십 명 붙습니다. 최저가 경쟁을 하고 매출이 안 나오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위탁 판매가 아니라 접근 방식인 거예요. 많은 초보자들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잘 팔리는 상품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건 로또와 같습니다. 로또도 번호 6개만 맞으면 되죠?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박 상품을 찾고 거기서 마케팅까지 붙여서 꾸준히 팔아가는 건 초보자들에겐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설령 하나가 터졌다 해도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공급처가 갑자기 물건을 끊을 수도 있고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와서 가격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플랫폼 정책이 바뀌어서 노출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소량 위탁의 경우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고 초보자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서 플랫폼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쿠팡은 판매자들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첫째는 정산 지연이에요. 쿠팡은 길게는 2달 뒤에야 정산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판매된 상품이 정산은 9월 말쯤에 들어오는 시기죠.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데 손에 잡히는 현금이 없으니 자금이 막혀버립니다. 둘째는 아이템 위너 구조입니다. 쿠팡은 동일한 상품일 경우에는 최저가 판매자에게 노출을 몰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다들 최저가 경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앞에서는 매출 1억 찍었다 자랑하지만 뒤에서는 정산 지연과 이자 부담 때문에 실제로는 남는 게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초보자는 위탁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반드시 위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문제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재가공 대량 위탁 판매입니다. 여기서 재가공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상품명을 키워드로 새롭게 조합하고 썸네일 이미지를 조금 수정해서 차별화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차별화가 됩니다. 남들과 똑같은 걸 팔아도 나는 다른 상품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재가공 대량 위탁 판매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과 노력, 꾸준함과 성실함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출 0원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꾸준한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대박 상품은 아니더라도 여러 상품에서 꾸준히 매출이 쌓이면 초보자도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판매의 전체 흐름을 몸으로 배운다는 겁니다. 상품 등록, 상위 노출, 고객 관리, 정상 구조, 이 모든 걸 적은 리스크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소득이 만들어지면 그때 사입이나 브랜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훨씬 여유있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온라인 판매를 해왔습니다. 위탁 판매를 시작으로 사입도 해보고 브랜드 제품도 팔아봤지만 결국에는 위탁 판매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표님들을 받고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한 방에 대박을 노린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기초를 다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탁 판매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가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위탁 판매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위탁 판매의 핵심은 사실 공급처를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그 방법을 제가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이 아직 작다 보니 다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위탁 판매에 꼭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